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엽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고 그 안에서 싱싱한 오이 한 개를 꺼냅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아삭한 소리를 느끼며 한 입 베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이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부담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순간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자주 오이를 드시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콩팥 지키기라고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식단도 나름대로 신경 써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채소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먹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식단만 보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나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이유를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건강한 재료들이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오랜 시간 반복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식습관 속에서 콩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아침에 물을 거르는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힘이 좋습니다. 어떤 물이 들어와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 안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점점 막히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콩팥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낸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변화가 진행됩니다. 여과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불필요한 물질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식습관도 이 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십니다.
신선한 음식은 분명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모든 음식이 동일하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양과 시간,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무심코 이어온 습관이 몇 년 뒤 건강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위나 관절처럼 통증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놓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뻣뻣하거나 반지가 끼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 더 신경 쓸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콩팥은 조용히 나빠집니다. 특별한 신호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흔히 하는 작은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밥이나 비빔밥을 드실 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챙겨 드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 68살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식습관이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특히 김밥이나 비빔밥에 들어가는 오이와 당근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인 식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합에서는 영양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일부 영양 성분의 작용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차이가 생깁니다.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 기능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조합이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될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조합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이 어떻게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냉국이나 물김치, 차가운 국물을 곁들인 식사는 더위를 식혀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오이와 물을 넣어 만든 시원한 반찬은 특히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익숙합니다. 더운 날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여사님, 72살이셨습니다. 이분도 여름만 되면 시원한 물김치와 냉국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식사도 가볍고 속이 편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평소보다 무겁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콩팥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은 몸의 혈액 순환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콩팥은 충분한 혈류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 반복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붓기나 피로감 같은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도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점차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차가운 음식의 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식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원한 음식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흔한 조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시원한 오이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이 나고 더울 때 한 입 베어 물면 갈증이 가시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고 부담이 없어서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살의 이 선생님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셨고 항상 생오이를 챙겨 다니셨습니다. 물 대신 오이를 드시면서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도 자주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시원한 음식이지만 생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몸에 필요한 일부 영양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오이만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해질과 영양소가 함께 유지되어야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 쥐가 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도 식습관을 조금 바꾸면서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오이만 드시던 습관을 줄이고 물과 다른 영양을 함께 보충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몸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흔하지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시면 더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식초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음식 속 좋은 성분이 몸에서 더 잘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이 손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도 상큼해져서 입맛이 없는 날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추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혈액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콩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약간 넣고 가볍게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부추를 넣어 함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시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이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조합을 알고 실천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와 배를 함께 활용하는 간단한 음식입니다.
특히 배를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몸에 부담이 적고 부드럽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를 익히면 차가운 성질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오이를 함께 곁들이면 수분 보충과 함께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연세가 있는 분들께 특히 잘 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의 중요한 점은 천천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돕는 방식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배를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약한 불에 살짝 익혀줍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얇게 썬 오이를 곁들여 함께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상태로 드셔도 좋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시거나 차가운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방법을 바꾸어도 몸에 주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루 식사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활동이 많고 밤에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오이를 활용한 가벼운 반찬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와 부추를 곁들인 오이 무침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부담 없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함께 몸 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온에 가깝게 준비하시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쉬는 시간에는 소화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역할을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낮에는 몸을 정리하고 밤에는 몸을 회복시키는 흐름입니다. 이런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씩 실천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움 방법입니다.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음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미 질환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학적인 관리가 우선입니다. 약과 치료는 콩팥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끔 음식이나 민간 방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길입니다. 편하고 익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더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드신 한 끼, 오늘의 작은 습관이 몇 년 뒤에 몸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자체가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면 그것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건강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